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입니다. 전 세계 시장이 다시 상승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죠. 거기에 가장 핵심인 뉴스는 유로존에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지금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죠. 특히 5월 2일 날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 내지 LTRO 같은 것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표가 거의 15개월 연속으로 침체가 되는 가운데 독일에서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기업 신뢰 지수라든가 아니면 통합 PMI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경기의 수축 국면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 있죠. 옌스 바이트만 같은 매파가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고 있고요. 바오즈라든가 콘스탄치오 부총재 같은 사람들도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어저께는 그 옌스 바이트만이라는 분데스방크 총재가 OMT 단기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독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하죠. 의견이지 사실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그렇지만 벌써 OMT로 인해서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의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는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 효과는 벌써 봤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메르켈이 독일 저축은행 협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 과정 속에서 ECB의 추가적인 조치를 약간 지지하는 발언을 했죠. 독일 자체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다른 유로조 국가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ECB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독일 전체 의견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독일의 반대 의견이 수그러들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시장을 상당히 자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5월 2일 날 있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적어도 0.25%의 금리 인하나 아니면은 LTRO 가능성이 열리는데, 제가 볼 때는 LTRO보다는 지금 시중에 고여 있는 돈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치금리, ECB 예치금리 0.25%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마이너스로 돌려버려서 시장으로 돈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5월 2일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에서 어저께 영국이 경제 성장률이 0.3%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고무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영국이 트리플 팁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걸 벗어나는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본다면 유로존도 새로운 정책 분야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긴축만을 주장하던 유로존이 갑자기 성장 쪽의 방향을 바꿔가는 거죠. 이것은 지난번에 긴축론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던 논문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그 오류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 미국장도 역시 소폭 상승했죠. 장 초반에는 눌리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두 가지 재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죠. 지난주에 소폭 늘었다가 이번 주에 16,000건 정도가 줄어들면서 재차 고용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로존 내 매파들의 변화와처럼 미국에서도 매파가 약간 변화가 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종료하거나 멈춰야 한다고 했던 매파들이 약간씩 변화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이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서 미국 시장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미리 차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종료해야 되고 추가적인 돈을 풀지 말아야 되고 푸른 돈을 거둬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거꾸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1.6이 나왔다가 이번에 1.5가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0.2 정도만 더 내려가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죠.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시켜야 되죠. 그 인플레이션 유발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일본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달 84조씩 국채를 매입해주고 있는 것도 일본의 모습이고 미국은 100조 이상 물량을 사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450억 불씩 사고 있는 국채를 600억 불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자금이 엄청나게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풀었지만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의 90%는 은행에 멈춰 있고요. 또 이것이 주식에 투자가 되느냐?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식에도 18% 정도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맞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원유 가격도 예전부터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 주식시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투심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돈을 푸는 것이 시장에 만약에 진입하면 시장은 얼마나 많이 상승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다가오는 슈퍼 주가 결국 슈퍼 버블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금 어저께 대담을 하나 가진 게 있었죠. 뭐냐면 엔화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어지러움을 당하고 있다. 그럴 때 거기에 한국과 공동 제철을 하는 방법 중에서 어떻게 보면 통화 수합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실제 중국이 기축 통화로 나가기 위해서 통화 수합을 하는 나라들 중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국도 지금 하려고 폼을 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조만간 일본 엔저가 상당히 엔화 위안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인 엔저가 어렵을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뉴스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죠.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북한에다가 개성공단의 실무회담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실무회담 제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대답을 주지 않으면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강수를 뒀습니다. 오늘 오전 중이라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오전 중에 북한에서 어떤 답을 준다 그러면 국내는 엔저와 상관없이 남북의 긴축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조그만 액션을 통해서 회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외국인들의 기환 또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수급적으로 강력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 역시 강하죠. 추세적으로 본다면 14,800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18%만 시장에 돈이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18%가 더 들어온다면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이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도 역시 다 올라왔죠. 고점 벗기는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프랑스도 역시 완전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5월 2일 날 만약에 금리 인하하면 유로존 한번 큰 상승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장도 역시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지만 1950일 일단 안착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1950일 위치에 요 지점이 걸리는 부분이지만 오늘 만약에 양봉이 북한 문제로 해서 돌파가 된다면 200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 3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종목적으로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시세 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감이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